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도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도비 주식은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도비가 어떤 회사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도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어도비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도비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프로 등 디자이너들이 자주 사용하는 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한 PDF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어도비 애크로벳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정보 하나는 PDF는 1990년에 어도비 창립자가 직접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1% 성장을 기록했으며 고정적인 매출 흐름을 의미하는 연간 반복 매출 역시 12%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 부문은 어도비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로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를 통해 웹사이트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방문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어도비 애널리틱스,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와 캠페인 관리 도구 어도비 마케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문 역시 최근 실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판 및 광고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과거 제품들로 구성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약 1%를 차지합니다. 프레임 메이커 같은 오래된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출에 일부 기여하고는 있지만 회사가 이 부문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있어 점차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는 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약 96% 구독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갭 기준 주당 순이익은 12.89% 증가했고 수익성도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마진은 약 90% 수준이고 운영 마진도 35%에 달해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어도비는 2025년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도비는 지금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대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어도비의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어도비의 툴을 덜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고화질 이미지나 영상, 레이아웃, 텍스트 등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 돈을 쓰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취미로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나 소규모 기업 같은 고객층은 어도비 대신 저렴한 AI 기반 툴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몇몇 개인 사용자들은 AI 툴로도 어도비를 쓸 필요가 없는 사용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어도비의 수익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AI가 만든 결과물은 전문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의 손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주거나 짧고 간단한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스타일이나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세부 조정이나 스타일 수정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AI로 편집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이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수정하는 편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체를 왼쪽으로 조금만 옮겨줘 같은 디테일한 지시는 포토샵에서는 몇 초면 끝나는 작업이지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애니메이션 영역에서도 AI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어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미묘하게 다를 때 전문가들은 포토샵으로 색상, 비율, 구도 등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즉 AI는 작업 속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도비의 툴은 여전히 전문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 레이아웃, 장편 영상 편집, 브랜드 캠페인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일수록 어도비 툴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이와 함께 어도비는 AI의 미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성형 AI 엔진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개발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익스프레스 등 주요 프로그램에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에는 생성형 채우기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 AI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가 직접 라이선스를 보유한 데이터셋으로 훈련되어 상업적인 용도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AI 모델과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의 비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모델, 블랙포레스트 랩의 플럭스 모델 등과 연동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어도비는 외부 AI 플랫폼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AI 기능을 끌어들여 자사 플랫폼 안에서 창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AI를 둘러싼 오늘날의 걱정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람들은 효율이 높아지면 디자이너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작업 속도와 품질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디자이너의 역할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술은 효율을 높여줬지만 창의력과 감각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높아진 환경은 디자이너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업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생성형 AI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고품질이거나 브랜드에 맞는 고유한 결과물이 필요할 때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는 원하는 결과를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싼 구독료에 대한 반감입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어도비의 구독 모델에 불만을 가지며 취소하고 어피니티 디자이너 같은 대체 툴로 옮겨간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도비의 매출은 왜 계속해서 성장할까요? 제가 보기엔 어도비가 업계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포춘 500 기업 중 약 95%가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사용 가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건 디자이너에게 사실상 기본 역량으로 여겨지는 셈입니다. 링크드인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에 가도 다 요구 조건이 어도비를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쟁사가 시장에 들어오려고 해도 이미 인재풀과 작업 방식이 어도비 중심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어도비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결국 대기업에 적응하기 위해 어도비를 배워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어도비를 다른 툴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어도비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기술 지원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포토샵, 애크로벳 등을 쓸 줄 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사 전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구독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결과물의 품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디자인 에이전시나 마케팅팀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나 협력사들이 PSD나 AI 파일처럼 어도비 포맷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몇 달러 아끼는 결정을 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도비 생태계는 워낙 넓어서 경쟁 제품들도 어도비 파일 불러오기, 내보내기 기능을 넣어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쟁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간편한 디자인을 위한 캔바, 일러스트를 위한 어피니티, UI 디자인을 위한 피그마 같은 대체 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툴들이 어도비를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는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보완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간단한 SNS 이미지는 캔바로 만들고 정교한 작업은 여전히 포토샵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툴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지만 어도비의 실적에 눈에 띄는 타격은 없었습니다. 매출이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마진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도비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 주식 거래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어도비 내부자들은 약 3,550주를 매수했고 반대로 약 41,000주를 매도해서 매도가 내부자 매수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매도와는 다른 맥락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도비의 CEO, CFO, 그리고 CPO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는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자동 거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상의 일환으로 받은 주식을 정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매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악재에 반응한 급매도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부자들의 판매가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사용하는 간단한 DCF 모델을 통해 어도비의 실질적인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주당 잉여현금 흐름부터 계산합니다. 총 잉여현금 흐름에서 주식 기반 보상을 뺀 다음 그 값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주당 잉여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걸 기입한 후 성장률은 첫 해에 10%, 이후에는 매년 1%씩 낮춰서 5% 수준에서 정체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런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어도비 주식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어도비의 매출은 꾸준히 낮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보다 더 높은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어도비가 이 시장에서 계속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AI 툴들이 새롭고 신기하게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도비가 뒤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지난 40년간 이 시장을 장악해온 기업입니다. 저는 이번 AI 시대에도 어도비가 충분히 적응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피터 린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가가 오른 주식, 즉 이익이 나는 종목은 자동으로 팔고 주가가 떨어진 주식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꽃은 뽑아버리고 잡초에만 물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손실이 나는 주식은 빨리 팔고 이익이 나는 주식은 무작정 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두 전략 모두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셨듯이 현재 주가는 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기업의 실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도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도비의 실적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은 저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도 저는 제 신념대로 어도비를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